안녕하십니까, 팽재용입니다. 한국 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는 뉴스프리즘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뜨거워서 나가면 죽으니까. 아니, 올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올이 그지? 제일 더워. 제일 더워. 철근 쪽에서 일하다 보면 복사열 때문에 여기는 그늘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충분한 휴식 공간 아니면은 현장에서 일하니까 오개 작업이 조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료 섭취율도 떨어지고 성장이 저하되니까 아무래도 생산과 관련된 어떤 수익이 떨어지겠죠. 올해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122년 관측사상 처음으로 이 42도를 돌파하는 곳이 나오면서 기존 최악의 폭염이었던 2018년을 뛰어넘었는데요. 서울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한낮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은 장마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기세를 올렸습니다. 장마철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은 경남 지역은 메마른 땅에 뜨겁고 건조한 바람까지 불어오며 더욱 펄펄 끓었습니다. 경남 창원, 밀양, 의령 등에서는 40도를 웃돌며 지역 관측사상 최고 기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의 기온은 거침없이 치솟았습니다. 이틀 연속 40도를 돌파한 뒤 41도마저 넘어섰는데 지난 2일 경남 양산은 낮 기온이 42.5도까지 오르며 122년 기상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2018년 강원도 홍천에서 관측된 41도 기록을 뛰어넘은 겁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수도권까지 덮쳤습니다. 서울을 포함해 인천, 경기에는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올해 처음으로 내려졌습니다. 지난 7일 서울 노원구 자동기상 관측장비에서는 40도 이상의 기온이 관측됐는데 201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절기상 입추가 지나며 극단적인 수준의 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에는 전국에 비도 내리면서 낮 기온은 30도 수준으로 더 내려가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에는 또다시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폭염이 고개를 들겠습니다. 특히나 한여름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장 강하게 발달하는 시기인 만큼 더위에 대한 대비는 계속해야 합니다. 8월 한 달 동안에는 계속해서 이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의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일반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폭염 중대경보가 나지 않더라도 매우 극한의 더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상청은 멈췄던 열대야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온열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마경입니다. 유난히 더웠던 이번 여름이 더 가혹하게 느껴졌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쪽방촌 주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이나 아무리 더워도 바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은 이번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 안채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방에 어르신 한 분이 살고 있습니다. 84년 평생 올해 같은 무더위는 처음이었다는 어르신. 지난달 쪽방 상담소 지원을 받아 에어컨을 설치했지만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껏 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이걸로 가만히 들어 있었지. 전기세도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30도. 결국 좁은 방에서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여름을 버텨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더위는 가혹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뜨거운 햇빛에 아스팔트 열기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오토바이의 온도 계기가 있는데 많이 올라갈 때 42까지 올라가요. 지열에서. 실제 배달 라이더들이 쓰는 헬멧입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40도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동 노동자 쉼터가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때뿐 밖으로 나서면 다시 폭염과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건설 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환경에 맞춰서 다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죠. 생계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10분, 20분만 일해도 땀범벅이 될 정도였던 올여름. 현장에서 지급받은 개인 냉방기기와 물로 더위를 식히고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단하며 무더위를 견뎠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철도 노동자들도 폭염에 애를 먹었습니다. 높은 기온에 선로가 팽창해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로 상태를 점검하고 온도를 낮추기 위한 자동 살수 작업도 벌였습니다. 여름철에 현장에 있다 보니까 온도 올라가서 실제 좀 몸이 힘들지만 주기적으로 체감 온도 측정하고 충분한 휴식과 코레일 측은 실외 작업자들에게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등 온열 질환 대책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극한 폭염은 단순히 덥다는 문제를 넘어서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요. 올해 5월부터 8월 초까지 모두 2,441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왔는데 이 중 65세 이상이 825명으로 전체 3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80세 이상도 300명이나 됐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신고 환자 수는 80세 이상이 12.5명으로 가장 높았고 70대 7.4명, 60대 5.8명 순이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은 집에서의 온열 질환 발생 비중도 적지 않은 편이어서 실내에 머무른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80세 이상 온열 질환자의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논밭이 가장 많지만 길가와 집도 적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와 집의 사고 발생 건수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내 환경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고령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온열 질환 초기 증상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워 증상이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입추가 지난 뒤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마음을 놓긴 아직 이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늦더위가 길어지며 입추 후에도 온열 질환에 시달리는 이들이 과거보다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11년에서 2025년 질병관리청 응급실 감시체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1년에서 2015년에 입추 이후에 8월 말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연평균 21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인 2016년에서 2020년의 같은 기간에는 온열 질환자가 연평균 658명, 그리고 2021년에서 2025년에는 638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늦더위가 극심했던 2024년에는 입추 이후 8월 말까지 온열 질환자가 1,299명, 그리고 사망자 12명이 발생해 그해 전체의 3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입추가 지난 뒤까지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8월 중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일에서 35도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혼자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가족과 이웃 등이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는 우리 경제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골목 상권은 그야말로 최악의 시기를 따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농어촌 피해까지 잇따르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40년 넘게 횟집을 운영해온 사장님은 올여름 부쩍 한숨이 늘었습니다. 기록적인 무더위에 손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한 매출이 한 70, 80%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꼭두 새벽부터 가게에 나와 재료를 손질하지만 하루 종일 에어컨을 끌 수도 없어 전기료까지 부담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그 열기가 들어오잖아요. 에어컨을 끌 수가 없어요. 손님 오만 틀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오랫동안 이어진 고물가 기조에 폭염까지 겹친 탓에 골목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소상공인 경기 전망 지수는 올해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매출과 고객 수, 자금 사정 등이 지난달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전통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상인들은 최악의 여름이었다며 고개를 내줬습니다. 정말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손님이 없어서 힘들고. 반면 쾌적한 쇼핑몰에서 피서를 즐기려는 이른바 몰캉스 수요가 늘면서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에는 발길이 몰렸습니다. 영화관도 있고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내에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쇼핑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넘게 뛰는 등 휴가철 특수마저 뚜렷한 양극화를 보였습니다. 한편 무더위에 농어촌 피해도 잇따르면서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펄펄 끓는 폭염에 시금치 등 잎채소류 가격이 폭등한 겁니다. 실제로 시금치 소매 가격은 한 달 전보다 105% 넘게 올랐고 열무와 오이, 청상추 등 다른 채소류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살인적인 폭염에 가축들도 더위를 먹고 뜨거워진 바닷물에 물고기들까지 폐사하면서 고온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뜻하는 히트플레이션 우려도 커졌습니다. 마트에서도 광어 한 접시가 25,000원을 웃도는 등 수산물 값도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 바다는 육지보다 더 천천히 달궈지는 만큼 다음 달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 대응책을 강화하고 시장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 비축 물량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까지 할인 행사를 이어가는 등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도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에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서두를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사회가 고민해볼 이슈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